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이 떠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히구치 유이치 집, 홍성민 옮김, 레몬 한 스푼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말투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하는데요. 말이 그 사람의 인품과 성격, 지적 수준까지 결정합니다. 같이 일을 하거나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나 어리석음, 똑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책은 인간 관계를 결정짓는 대화 습관 39가지 속에 어리석은 대화 사례와 그에 관한 처방을 담은 책입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지혜로운 말투로 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 관계를 망가뜨리는 대화 습관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랑을 일삼는 사람의 잘난 척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전반적으로 뒤떨어진다면 열등감에서 그러는 것이라 여기고 그나마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의 부나 명예를 내세우며 자랑하면 그보다 불쾌한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이런 유형의 사람은 누가 자랑 비슷한 말만 하면 더욱 자기 자랑에 열을 냅니다. 남의 자랑을 듣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감정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도 본인은 자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랑을 드러내는 사람은 대부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위에 자신의 약점이나 단점이 드러나면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자랑하는 것으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열등감의 다른 측면으로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셈인데요. 그것의 반증으로 자랑해야 마땅할 지위와 집안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듣거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주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불쾌하게 여긴다는 것,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별 생각 없이 자기 자랑을 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실속 없는 말로 허세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것이 허세인데요. 그런 유형의 사람은 누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금방 얼굴색이 바뀌면서 칭찬받은 사람을 깔보거나 무시합니다. 칭찬한 사람이 스스럼 없는 상대라면 바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거나 그 정도로 일일이 감탄할 건 못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쾌한 태도를 취합니다. 때로는 갑자기 전혀 관계없는 자신의 오래전 성공 스토리를 꺼내곤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입장이라면 그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사람의 일은 깎아내리려고 안달합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진짜 실력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합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자신의 실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노력한다면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실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각하지 못하면 이런 허세를 교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정신 그 자체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전까지 화제의 중심이었던 이야기를 놓치고는 엉뚱한 말을 해서 대화의 흐름을 끊습니다. 또는 분명히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도 누군가 이미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해서 사람들을 어이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상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자네 이런 말을 했잖아 하고 공격해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이해한 후에야 자기 의견이 성립되며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비로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거리낌 없이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달라 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오해를 받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상사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기 의도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새삼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입견으로 타인을 오해하는 편이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비판 섞인 말을 들으면 얼굴색이 금세 바뀝니다. 물론 늘 기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농담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기꺼이 도와줍니다. 그것이 언제나 똑같은 반응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이런 말에는 화를 내고 저런 말에는 기분 좋아한다면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웃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했더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이번에도 괜찮겠지 하고 말하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화를 내겠지 싶어 주눅 들어 있으면 웃으며 받아 넘깁니다. 이런 식이라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말을 하면서 점점 감정이 격해지곤 합니다. 이런 사람의 감정을 진정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직접 피해가 없다면 일정 시간 그의 감정 기복을 참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에게 악의는 없습니다. 일에 열심이고 나름대로 신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치게 진지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어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 조용히 타이르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말을 하다 쉽게 감정적인 상태가 된다는 자각이 들면 우선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로막고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다 보면 점점 자기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길게 떠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투덜거리는 말투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투덜거리기만 해서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말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들으면서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다 듣고 난 뒤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변명이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를 배려한답시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기분 나쁠지도 모르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고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기에 말할 때마다 논점에서 벗어나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예로 이야기를 시작해 그 예에 질질 끌려가다 결국 알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예스나 노가 분명해야만 지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애매하면 논점이 흐려져 이야기의 초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물론 얼굴을 보고 아니요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기 생각을 상대에게 정확히 전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애매한 상태에서는 이야기의 결론이 나지 않고 혼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분명하게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중에 이야기가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분위기가 거칠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번에 자네가 한 일은 실패야 하고 갑자기 말하면 상대는 감정이 상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을 잘해 주었지만 아무래도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식의 화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운을 띄우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을 애매하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만 운을 띄우려고 시작한 말에 너무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답답한 대화 습관이 있는데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말투가 있습니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매사에 느긋한 유형입니다. 먼저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사소한 것까지 걱정하는 사람인데요. 이런 유형은 이런저런 일들을 앞서서 미리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면 비행기 시간은 괜찮을까,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에 닿을까, 호텔은 괜찮을까, 예약은 제대로 됐을까, 일은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차례로 걱정거리가 몰려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모든 일에서 걱정거리를 발견합니다. 어떤 질병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병에 걸릴 확률을 계산해 보았더니 한국인 가운데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그 10명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너무 사소한 것을 걱정하는 나머지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에 느긋한 사람도 어리석긴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5명에 1명이 병에 걸린다고 해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가 그런 병에 걸릴 리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병에 걸린다라는 말을 들어도 괜찮다라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는데도 괜찮았다는 것은 이제 슬슬 위험성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매사에 느긋한 사람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매사에 느긋한 사람은 한두 번 실패했어도 어떻게 되겠지. 이후에 잘하면 얼마든지 실수를 만회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람은 때로 무모한 행동을 하여 비참한 꼴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 끙끙대는 것과 낙천적인 것, 이 두 가지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둘 다 상황을 정확하고 이성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에 빠져 현상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주관대로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사람 앞에서는 낙천적으로 행동하고 낙천적인 사람 앞에서는 작은 것에도 염려하는 연기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하는 성격이든 매사에 느긋한 성격이든 모두 인간의 근본적인 성격이므로 고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둘 가운데 어느 쪽이 살기 어려울까요? 사소한 것에 걱정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살기 어렵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조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낙천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걱정거리나 힘든 일이 없는 만큼 고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이 고치겠다는 생각이 없다면 상황을 정확히 읽는 것만으로도 실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필기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스스로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점이 명확해져서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낙천적인 사람도 지나친 낙관주의를 조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되고 말투가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 책 사람이 따르는 말, 사람이 떠나는 말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